검찰이 36억 5천만 원의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산을 동결하기로 나섰습니다. 제 오른쪽에 이 소식 짚어주기 위해서 이현정 의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재산 동결 추진하는 건 저 국정원발 특수활동비 때문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36억 5천만 원을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라는 것이 이제 검찰의 추가 기소 내용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 그와 관련해서 이제 법원에 일단 나중에 이제 어떤 재판의 결론이 나오기 전에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재판의 결론이 나오면 이제 추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 뭐 재산을 예를 들어 처분한다든지 그렇게 할 경우는 추징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원래 이렇게 추가 기소할 때는 추진 보존 명령을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법원에. 그래서 법원에서 추진 보존 명령을 받아들이면 일단 그 박 전 대통령의 재산은 이제 어떤 처분한다든지 뭐 제3자 양도한다든지. 그러니까 팔거나 뭐 명의를 옮기거나 이런 게 다 안 된다는 그렇죠. 거죠. 그 재판 결과에 따라서 나중에 최악의 상황에서는 전 재산이 다 몰수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소식 좀 심상치 않은 것 같아서 저 왼쪽에 이종근 실장 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예, 박 변호사님, 네. 저는 최순실 씨의 미승 빌딩도 이런 취지로 재산 동결이 맞습니다. 됐었잖아요. 예. 법원이 만약 청구를 받아들여서 발부를 한다면, 뭐 명령을 네. 요구한다면 이제 박 전 대통령의 재산은 묶인다. 저희가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이 미승 빌딩은 최순실이 얻었던 이익입니다. 형법상 뇌물죄에서 만약 얻은 이익이 있으면 그 이익에 해당한 내용을 추징을 할 수가 있는데 나중에 재판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때까지 팔거나 뭐 양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미리 묶어두는 작업을 추징 보전 명령이라고 그러는데 예. 지금 박 전 대통령은 36억 5천을 지금 본인이 뇌물로 받거나 아니면 국고 손실을 했거든요. 그 재산을 지금 묶어두는 건데 아마 31억, 7억 정도가 있는 걸로 보여요. 예. 예금이 한 10억 정도 되고 이 삼성동 자택 부분 그 팔았을 때 그때 내곡동이죠. 27억 정도. 그거 자체를 팔지 못하도록 이제 가압류하고 비슷한 효과가 있습니다. 가압류. 예, 팔지는 못하도록 묶어두는 상황이 되고 재판이 만약에 확정이 된다 그러면 거기에서 바로 보존된 데 바로 경매에서 받아가는 그런 절차가 진행될 예.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의 저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이겠죠? 아마 이거 뭐 미승 빌딩하고 거의 유사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일단 추징 명령, 보존 명령 청구해가지고 이게 무죄가 아닌 이상은 뭐 지금 일반적으로는 대부분 받는 게 많기 때문에 받아들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게요. 저 위에 맨 위쪽에 있는 재산 동결 위기라는 제목 보이시죠? 아마 지금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당시 추징금과 관련해서 이렇게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전직 대통령의 그 추징금 문제도 과거 10년 이상 쌓여온 일인데 역대 정부에서 해결을 못하고 이제서야 새 정부가 의지를 갖고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과거 정부들에서는 뭐를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네, 실장님 지금 네.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네. 박 전 대통령의 과거 저 발언이 네. 박 전 대통령의 발목을 잡았다. 네. 이런 평가들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지금 아까 그 가로 열고 시기가 나와요. 2013년 6월입니다. 그러면 이 정부가 2013년 2월 25일 날 출범했다고 한다면 예. 사실은 6월이면 집권 초기예요. 4개월입니다. 그러면 아주 뭐 아젠다도 많고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박근혜 정부가 시작하자마자 거의 이 전두환 대통령의 추징, 그러니까 지금까지 과거 정권에서 못했던 그런 것들, 그 추징금을 직접 그 법을 제정을 해서 전두환 추징금을 이렇게 걷게끔 만들었거든요. 예. 그만큼 이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은 이게 중요한 일이다. 내가 집권하면 이걸 하겠다라는 의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호사가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옛날에 전두환 대통령이 그 최태민과 또 이 박근혜의 사이를 갈라놓기 위해서 최태민을 뭐 원주로 빼돌렸다. 거기에 대한 원한이 쌓여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건 뭐 정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하지만 이런 추징금과 관련한 이 발언이 지금은 자신한테 돌아오는 그런 결과가 돼버렸죠. 예.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어쨌든 재산 동결이 코앞이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산이 도대체 정확히 얼마인지 저희가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예. 오른쪽에 저희가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재작년 말 기준이긴 합니다만 이게 가장 최신 버전이라서요. 뭐 부동산부터 예금까지 좀 보겠습니다. 옛 삼성동 자택 27억 1천만 원 당시였습니다. 그리고 예금 10억 3천만 원. 대략적으로
37억 4천만 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산인데 이현정 의원님 지금은 조금 변화가 있겠죠? 이게 이제 뭐 공시지가로 이제 이제 신고가 된 것이어서 그렇죠. 뭐 현재 지가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 시절에는 연봉을 한 2억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 받았거든요. 근데 제일 관심이 뭐냐면 이 퇴임할 때 돼 보니까 연봉 늘어남보다 더 많이 늘어난 재산이. 그러니까 뭐냐면 연봉은 하나도 쓰지도 않고 다 고스란히 재산으로 이제 저축을 했고 예. 거기에 플러스 알파를 이제 더 했다는 것인데 그래서 그런데 왜 연봉을 하나도 쓰지 않았냐 이제 또 왜 이렇게 재산이 늘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그 청와대 측의 답변은 박 전 대통령의 이제 자사전 관리 인세가 좀 늘어서 그렇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박 전 대통령 예를 들어서 뭐 옷도 사 입고 뭐 여러 가지 뭐 개인적인 용도로 많이 쓰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산이 너무 많이 불었다는 것이죠. 인세가 그 정도 규모는 아니죠. 그렇죠. 그 정도 규모는 아니죠. 아무리 인세가 많아도.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지금 와서 이렇게 보니까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자기 월급에는 하나도 손을 대지 않고 그리고 이제 국정원 특활비 등을 통해서 이제 의상비라 이런 걸 많이 사용을 했고 그래서 실제로 재산이 매년 뭐 한 3, 4억씩 늘어난 것으로 이제 밝혀지고 있습니다. 예. 하고 이제서야 새 정부가 의지를 갖고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과거 정부들에서는 뭐를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네, 실장님 지금 네.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네. 박 전 대통령의 과거 저 발언이 네. 박 전 대통령의 발목을 잡았다 네. 이런 평가들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지금 아까 그 가로 열고 시기가 나와요. 2013년 6월입니다. 그러면 이 정부가 2013년 2월 25일 날 출범했다고 한다면 예. 사실은 6월이면 집권 초기예요. 4개월입니다. 그러면 아주 뭐 아젠다도 많고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박근혜 정부가 시작하자마자 거의 이 전두환 대통령의 추징, 그러니까 지금까지 과거 정권에서 못했던 그런 것들, 그 추징금을 직접 그 법을 제정을 해서 전두환 추징금을 이렇게 걷게끔 만들었거든요. 예. 그만큼 이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은 이게 중요한 일이다. 내가 집권하면 이거 그러니까 팔거나 뭐 불가능하죠. 명의를 옮기거나 이런 게 다 안 된다는 그렇죠. 거죠. 그 재판 결과에 따라서 나중에 최악의 상황에서는 전 재산이 다 몰수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소식 좀 심상치 않은 것 같아서 저 왼쪽에 이종근 실장 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예, 박 변호사님 네. 저는 최순실 씨의 미승 빌딩도 이런 취지로 재산 동결이 맞습니다. 됐었잖아요. 예. 법원이 만약 청구를 받아들여서 발부를 한다면 뭐 명령을 네. 요구한다면 이제 박 전 대통령의 재산을 묶인다. 저희가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이 미승 빌딩은 최순실이 얻었던 이익입니다. 형법상 뇌물죄에서 만약 얻은 이익이 있으면 그 이익에 해당한 내용을 추징을 할 수가 있는데 나중에 재판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때까지 팔거나 뭐 양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미리 묶어두는 작업을 추징 보전 명령이라고 그러는데 예. 지금 박 전 대통령은 36억 5천을 지금 본인이 뇌물로 받거나 아니면 국고 손실을 했거든요. 그 재산을 지금 묶어두는 건데 아마 31억 7억 정도가 있는 걸로 보여요. 예. 예금이 한 10억 정도 되고 이 삼성동 자택 부분 그 팔았을 때 그때 내곡동이죠. 27억 정도. 그거 자체를 팔지 못하도록 이제 가압류하고 비슷한 효과가 있습니다. 가압류. 예, 팔지는 못하도록 묶어두는 상황이 되고 재판이 만약에 확정이 된다 그러면 거기에서 바로 보존된 데 바로 경매에서 받아가는 그런 절차가 진행될 예. 것으로 저 보입니다. 검찰의 저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이겠죠? 아마 이거 뭐 미승 빌딩하고 거의 유사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일단 추징 명령, 보존 명령 청구해가지고 이게 무죄가 아닌 이상은 뭐 지금 일반적으로는 대부분 받는 게 많기 때문에 받아들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게요. 저 위에 맨 위쪽에 있는 재산 동결 위기라는 제목 보이시죠? 아마 지금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당시 추징금과 관련해서 이렇게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전직 대통령의 그 추징금 문제도 과거 10년 이상 쌓여온 일인데 역대 정부에서 해결을 못 검찰이 이 36억 5천만 원의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산을 동결하기로 나섰습니다. 제 오른쪽에 이 소식 짚어주기 위해서 이현정 의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래서 재산 동결 추진하는 건 저 국정원발 특수활동비 때문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36억 5천만 원을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라는 것이 이제 검찰의 추가 기소 내용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 그와 관련해서 이제 법원에 일단 나중에 이제 어떤 재판의 결론이 나오기 전에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재판의 결론이 나오면 이제 추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 뭐 재산을 예를 들어 처분한다든지 그렇게 할 경우는 추징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원래 이렇게 추가 기소할 때는 추진 보존 명령을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법원에. 그래서 법원에서 추진 보존 명령을 받아들이면 일단 그 박 전 대통령의 재산은 이제 어떤 처분한다든지 뭐 제3자 양도한다든지 하겠다라는 의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호사가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옛날에 전두환 대통령이 그 최태민과 또 이 박근혜 박근혜의 사이를 갈라놓기 위해서 최태민을 뭐 원주로 빼돌렸다. 거기에 대한 원한이 쌓여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건 뭐 정확하게 어떤 드러나지는 않았으면 하지만 이런 추징금과 관련한 이 발언이 지금은 자신한테 돌아오는 그런 결과가 돼버렸죠. 예.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어쨌든 재산 동결이 코앞이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산이 도대체 정확히 얼마인지 저희가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예. 오른쪽에 저희가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재작년 말 기준이긴 합니다만 이게 가장 최신 버전이라서요. 뭐 부동산부터 예금까지 좀 보겠습니다. 옛 삼성동 자택 27억 1천만 원 당시였습니다. 그리고 예금 10억 3천만 원. 대략적으로 37억 4천만 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산인데 이현정 의원님 지금은 조금 변화가 있겠죠? 이게 이제 뭐 공시지가로 이제